우주로 가는 계단, 우리 최한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전에도 평행우주 이론을 알고 있었어? 대금이. 대금이, 대금아, 네, 알고 음, 있어요. 얘기하라잖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얘기를 해야지. 몰라요. 언제든가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만 알아? 네, 정확히 언제부터 알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세 주이. 나는 모르고 있었어. 이 책을 읽고 처음 알게 된 그런 과학이었어. 나는 알고 있었어. 나는 예전에 무슨 마블 영화 같은 거 보고 알았어. 너는 아파트나 학교에서 계단으로 많이 다니니? 세 주이. 나 어렸을 때는 엄마가 꼭 운동 많이 해야 한다고 계단으로 거의 맨날 다녔었는데, 지금은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훨씬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대금이. 나는 그냥 옛날부터 엘리베이터만 탔던 것 같은데, 걔네는 거의 안 갔던 것 같아. 나는 예전에는 가끔씩 운동한다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엘리베이터를 다녀. 끝났어요. 네. 자, 최한이가 제일 처음에 평행우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왜 평행우주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최한아?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서요. 왜 이 책에서 그 평행우주가 어떻게 이용되는데? 그 이름이 뭐였더라? 지수, 지수. 주인공 이름은 지수. 누구? 그 할머니 이름이 할머니. 아, 그 그 할머니. 할머니가 음, 사실 이 음, 다른 평행 우주에서 음, 온 사람이었잖아요. 음, 그래서 음. 그거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자, 그럼 채환이가 이해하고 있는 평행우주는 뭐야? 채환이가 알고 있는 평행우주는. 뭘 보고 평행우주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우주 밖에 다른 우주가 있다. 우리 우주 밖에 다른 우주가 있다? 어. 대금이가 알고 있는 평행우주는 뭐야? 걔네는 지구가 더 있는 거예요, 한데. 응? 우주에 더 있는 거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세준이가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평행우주는 뭐야? 세준이가 알게 된 평행우주는. 음, 음, 저는 근데 음, 형 약간 어, 저는 약간 물리학이나 약간 이런 거에 보다기는, 음, 이런 거를 책을 중심으로 보다기는, 음. 약간, 판타지 스토리라 해야 되나? 그거에 어, 조금 집중해가지고, 그래, 그래. 그거는 살짝, 그, 그래서 많이 못 어쨌든 이 봤어요. 책을 읽고 평행우주라는 게 있다는 거 알았잖아. 응, 그러니까 세준이는 그래서 그 네가 그 판타지로 이해했는데 그 판타지 이해 속에서 평행우주는 어떤 개념으로 네 머릿속에 있냐고. 그냥 그걸 쌤이 지금 무슨 과학적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 머릿속에서 평행우주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우주로 음, 얘기인. 응? 자, 최한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거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그 외계 생명체를 찾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외계 생명체하고 그 평행우주하고는 같은 거야? 아니면 뭐 다른 거야?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
외계 생명체라고 하면은 음, 보통 우주 안에 있는 다른 생명체를 말하는 거지만, 음, 한 평행 우주는 음, 뭔가, 우리 우주 밖에 다른 우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음. 외계인은 우리 우주고, 어, 평행 우주는 다른 우주라는 점이 다른 것 같아요. 저, 자, 지금 세준아, 최한이 말 이해가? 외계인은 우리 우주고 평행 우주는 다른 우주라는 말이 이해가 가? 세준아? 네? 그 최한이 말이 이해가 가? 아니, 음, 근데 외계인도 다른 우주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최한아, 이게 뭔 말이야? 지금 세준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거야? 음, 어, 다, 그것도 다른 우주에 있는 행성에 사는 생명체니까 외계인이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음, 뭔가 잘 모르겠어요. 태금이, 네. 아까 했던 선생님이 질문을 대금에게 똑같이 한다며. 외계인하고 평행 우주는 뭐가 달라? 같은 거야? 뭐야? 어때? 다른 거죠. 어떻게 달라? 근데 외계인은 이제 인간이 아니어야 돼. 인간이 아니면 여기 먼 우주에나 우주한 존재이고요. 음, 평행 우주는 음. 생명체 자체 같은 게 아니고 약간 우주에 또 있는 거는 생명체에 관련된 게 생명체가 아니에요. 우주가 하나 더 있는 거. 잘 안 들리는데. 그 뭐야? 말이 자꾸 이렇게 엉키네. 다시 그래요? 천천히 얘기해봐. 뭐라고? 진짜 외계인은 음, 우리의 우주에서 엄청나게 먼 곳에 있을 수 있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생명체고요. 음. 평행 우주는 평행 우주는 생명체가 아니죠. 외계인은 당연히 생명체가. 단지 또 다른 세계일 뿐이죠. 또 다른 세계일 뿐이다. 그렇지. 자, 사실 쌤도 평행우주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평행우주는 뭐 증명된 바도 없고 커다랗게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 양자라고 들어봤어? 네, 아, 네, 우리가 보통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물체만 알았어, 물체, 눈에 보이는 물체. 근데 그 물체를 쪼개고 쪼개면 그 물체의 성질이 가장 작은 게 나오는데 그걸 혹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저 알아요. 야, 뭐 문제예요. 분자, 그치, 분자. 그래서 분자가 물체의 성질이 이루는 가장 작은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사람들이 그 분자도 쪼갤 수 있다는 거 알았어. 그 분자를 쪼개면 뭐가 나와? 양자예요. 원자. 원자가 나와. 원자. 원자는 그래서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원자도 보니까 그 안에 원자 핵과 그 안에 전자로 둘러싸인 또 원자의 정체를 밝혀낸 거예요. 그러면서 원자보다도 더 작은, 더 미세한,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른바 현대 물리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각광받는 게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 양자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또 이 우주의 기원,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온 우주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행 우주론. 또는 다른 말로는 다중우주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론으로 이렇게 가설로 제시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소설 속에서, 영화 속에서 상상에 의해서 이제 그 평행우주가 나오게 되는 그 부분들 볼 수가 있는데, 타임머신, 세준이 타임머신이 뭐야? 그 시간을 음, 약간 과거나 또는 미래로 그 음. 움직이게 하는 그렇지. 그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세준이가 과거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어? 근데 타임머신의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 타임머신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지금 지구를 망치는 악당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악당을 지금 이 사람을 제거할 수가 없어. 너무 힘이 세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지구를 망치게 생겼어. 근데 이 사람하고 싸워서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는 세준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지 못하도록 아예 태어나지 땅이 되게 못하도록. 그 부부가 결혼하지 못하도록 세준이가 방해를 놔가지고 회방을 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게 만들어. 자, 그렇게 해서 지구가 망하는 걸 막을 수 있다. 라고 하면 근데 문제가 발생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현실 아니. 세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요. 뭐라고 채하나? 지금 현재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 왜? 예를 들어 그 방해를 해가지고 그 부부가 딴 사람 만났는데 그 음, 사람 둘이 결혼해서 원래 악당보다 더 엄청난 악당이 나왔다든가 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자, 그래서 문제다. 그거 말고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 대금이나 세준이? 또 문제는 음, 꼭 악용한 사람 있어. 악용하는 사람이. 뭐라고? 악용.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다. 세준이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지금 그 이야기에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 논리적으로. 음, 음, 자, 우리가, 또 있어요. 채환이. 또 그 악당도 타임머신으로 그런 사람들을 다 태어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음,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여러분이 말한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런 문제가 있어. 자, 그 악당을 제거하려고 갔어. 제거를 했어? 그러면 네, 이 악당이 지금 있어, 없어? 없어요. 다시 없지. 이제는 그러면 이 악당이 없으면 이걸 제거하려고 가려는 사람도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지잖아. 이해가? 네, 어? 자, 현재에서 과거로 갔지? 얘들아, 현재에서 과거로 갔지? 네, 네, 근데 과거에서 다시 뭐로 와야 돼? 현재가 돼야 되잖아. 네, 근데 그 과거의 그 부분 없애면 현재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지금 현재가 있을 수 없잖아. 그럼 지금 현재가 있을 수 없으면 이게 과거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말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네. 된다는 거야. 근데 아, 이게 음, 타임머신 보통 음, 이야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음, 지금은. 근데 음, 이 이야기의 설정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이야기에서 타임머신의 개념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바꾸면은 음, 그제서야 바뀌기 시작한다가 있고 음, 만약에 바꿨으면은 그 전에도 음, 이미 바뀌어 있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음,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한 거는 음, 뭔가 원래도 바뀌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쪽이고 음. 또 어떤 데는 타임머신을 하고 나야지 이제 그 현재가 바뀌는 거니까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 근데 태연아, 그러면 바뀌었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든 그 바꾸려는 현재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 선생님 지금 말하고 있는 거 그거야. 지금 그걸 바꾸려고 마음 먹고 타임머신을 타고 가잖아. 현재. 네, 그 현재가 다시 있을 수 있냐고. 없죠.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거야. 그게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이야기들 중에는 과거로 바꾸려고 갔는데 결국은 뭐해? 어떻게 돼서 못 바꾸고 그냥 현재가 되더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꾸미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쌤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자체 타임머신 그 자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중우주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이 평행우주에서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평행우주라는 그런 개념들이 이렇게 문학 작품 속에서
또 나오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지금 보니까 그 평행우주로 통하는 곳이 어디야? 비상구 아, 전등. 계단의 비상구 부분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와 또 다른 세계. 근데 그 또 다른 세계는 아까 우리 외계인 그 할 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우주에서 어딘가에 외계인이 존재할 거다. 단지 우리가 아직 그들이 어디 사는지 몰라서 거리가 멀어서 못 간다. 이런 개념으로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 있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그 외계인을 생각하는 거라면 평행우주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런 3차원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평행우주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최한이가 설명들을 잘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아까 이제 최한이가 이제 계단으로 걸어다니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 계단으로 걸어다니는 경험이 갖는 의미도 역시 평행우주와 관련 있는 거지. 어? 자, 계단으로 걸어다니는 게 왜 이 아이는 계단으로 걸어다녀? 폐쇄공포증이 있어서요. 그 엘리베이터 타면. 폐쇄 공포증이 있어서.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를 탈 타면 수가 없지. 그럼 이 아이는 왜 이런 공포증이 있는 거야? 왜 이런 폐쇄 공포증이 있는 거야? 세준이. 선생님 한번 약간 감으로 찍어봐도 돼요? 얘기해. 그 지훈이랑 엄마 아빠가 음, 그 거기 그 해변인가 거기 가가지고 음, 거기 갑자기 헤일이 와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도 갑자기 추락할까 봐 음. 그 계단으로 가는 게 아닐까요? 너 잘 얘기했지. 맞지? 자,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 뭐 어디 푸켓인가 어디 선생님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 곳에서 실제로 그 뭐야 해일인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당시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도 여러 사람이 죽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엄마와 아빠와 누구야? 지훈이. 아, 인생이겠죠 아마도. 동생, 지훈이 동생까지 이제 그 사망을 하는 어떤 그러한 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때 겪은 일, 뭐 트라우마, 뭐 이런 트라우마라고 보통 얘기하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아이가 폐쇄 공포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야? 계단을 오르내리는 어떤 그런 설정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그 말이 되는. 계단을 오르내리게 됨으로써 만나는 이 사건이 두 가지가 있지. 뭐하고 뭐하고. 그 하나는 701호 할머니를 만난다. 그렇죠. 그리고 701호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 것들. 그래서 아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녔더라면 701호 할머니하고의 만남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 물론 뭐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그 아, 비상구 거기 나는 평행우주 거기를 발견하지고 그렇지. 평행 우주로 통하는 그 것이 계단에 있는 어떤 그런 비상등 거기에 이제 평행으로 통하는 것이 있다라는 그런 설정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푸켓에서 실제로 이제 그 부모님이 그리고 동생이 일가족이 어쨌든 다 이게 죽은 그런 사건이 이 작품에서 갖는 의미는 또 뭐야?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다. 예상하지 못하는 갑자기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 또 대금이 최연이 왜 작가는 그런 설정을 했을까? 그것이 갖는 의미는 뭘까? 어떻게 생각해, 대금이나 최연이는? 세상의 모든 소나무는 한순간에 나타난다? 음, 또 최연이는? 음, 잘 모르겠어. 자, 책 가장 뒷표지 보겠습니다. 책 가장 뒷표지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책 뒷표지 읽어봐, 거기.
사고로 온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지수는 우리 우주 외에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평행 우주 이론에 빠져듭니다. 가족들이 다른 우주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요. 그런 지수에게 찾아온 운명적인 만남. 지수는 아파트 계단에서 물리학자 할머니를 만난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알쏭달쏭 메시지만 남긴 채 사라져버립니다. 지수는 소중한 사람을 또다시 잃고 싶지 않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지 속 암호를 풀어나가는데 지수는 비밀을 밝혀내고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 그냥 뒷표지 광고기 때문에 이렇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사고로 온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지수라는 어떤 그런 설정. 그래서 사실은 이 지수가 상처받은 아이지. 상처받은 아이인데 누굴 만나서? 할머니, 요 할머니를 만나서 어떻게 보면 뭐 되는 과정이야? 그 상처가 해지는 치유되는, 회복되는 그러한 과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작품들. 그래서 이 아이가 어쨌든 가족의 죽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다친 마음들, 그 힘든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요 할머니의 어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커다랗게 평행 우주에 관한, 그래서 물리학에 관한 그런 커다란 우주 세계에 관한 이야기면서 동시에는 가족을 잃은 어떤 그런 상실의 아픔에 관해서 그 이야기 두 개를 서로 잘 이렇게 접목시켜서 작품을 써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또 이게 잘 짜여진 작품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등이 누구였지? 세준이? 네.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수가 계단을 오르면서 자신의 집까지 가는데 701호 할머니의 문은 항상 10cm 정도 열려 있었는데 할머니의 문은 왜 열려 있었다고 생각했어? 나는 할머니가 계단으로 다니는 어떤 사람을 만나보고 그 사람한테 뭔가 온지 얼마 안 된 것 같으니까 계속 무엇을 주거나 아니면 같이 친해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10cm 정도 열어놓은 것 같아. 대금, 나는 왠지 평균치기에서인가 문을 10cm 열어놔서 그런 것 같아. 채완이, 나는 뭔가 지수가 올 걸 알고서는 미리 열어놨던 것 같아. 여기에서 아빠가 아, 우유를 너무 천천히 먹으면은 송아지가 생겨난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주신 유리컵 우유는 왜 먹었다고 생각해? 나는 그 할머니가 이쁜 컵에다가 신기한 받침대랑 그런 약간 마음 또는 그런 게 편안해지는 것을 함께 주었기 때문에 그런 신경을 쓰고 그 우유를 먹었던 것 같아. 채완이. 나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뭔가 예의상 먹은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할머니가 신기해서 자기가 뭐를 마시고 있는지 크게 상관하지 않고 마셨던 것 같아. 대금이. 나는 왠 도전을 한 것 같고 예의상 마신 것 같기도 해. 여기에서 지수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집 너머에 어떤 게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계단을 오르는데 너네들은 계단을 오를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계단을 올라가? 나는 내 집이 12층인데 내 집으로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그 내 집으로 빨리 가려는 그런 마음가짐만 하고 가가지고 앞으로는 뭔가 약간
지수처럼 그 너머에서는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가야 돼. 대금이. 나는 그냥 무섭고 힘들다는 것도 많은데 채완이. 나도 높은 데에 살아가지고 뭔가 열심히 힘들게 올라가서 뭔가 생각 자체를 아무것도 안 해. 끝났어요. 자, 그래서 뭐 우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우유 얘기를 잠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세준이가 이제 계단을 오르내리는 어떤 그런 부분의 이야기는 이 책에서 이제 이 주인공은 지수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들이 힘드니까 또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그 집집마다의 어떤 그런 특성을 살피면서 걷게 되면 그나마 그런 지루함이나 힘듦을 좀 잊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설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702로 할머니와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동화라고 해서 마음대로 막 지어내는 게 아니라 최소한 동화 속 안에서는 앞뒤 이야기가 말이 돼야 돼. 사고를 당해서 폐쇄공포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못 탄다. 그래서 계단을 오르내린다. 근데 계단을 오르내리면 심심하고 지루하다. 그래서 그 계단의 각 집을 유심히 바라보는 그런 습관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 702로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게 늘 뭐였다? 궁금했다.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의 흐름이 어때? 말이 돼? 안 돼? 돼요. 말이 돼. 그 과정이 말이 되잖아. 이렇게 말이 되도록 그 하는 것들이 그게 바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 논리적인 거야. 그게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막 갑자기 건너 뛰어버려. 아무 이유 없이 막그 계단을 오르내린다던가. 갑자기 뭐 얘가 막 계단을 뛰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701호 할머니를 이렇게 만나서 막 친해졌다던가. 이러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란 얘기. 우연히 남발되면.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 수는 있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필연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짜임새게 탄탄하게 쓰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왜 이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겠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자 10쪽 밑에서 넷째 줄 자 뭐라고 돼 있어? 오후 3시쯤이었다. 701호 할머니는 항상 문을 10cm 정도 열어두었기 때문에 나는 그 앞을 지날 때면 발 뒤꿈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702호가 10cm쯤 열려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아이는 뭐 하고 있었다는 거야? 의식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야. 알고 있었고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야. 자, 11쪽 보겠습니다. 넷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는 할머니와 나 사이 작용하는 강한 끌림을 느꼈다. 그건 한마디로 표현하긴 힘든 느낌이었다. 만유인력의 법칙.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때 내가 느낀 끌림은 차원이 달랐다. 우주와 우주가 부딪히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나는 현기증까지 났다. 자, 여기 봐. 평상시에도 궁금한, 평상시에도 어떤 관심이 있었어. 근데 그 할머니를 딱 보는 순간 강한 끌림을 느꼈다는 거야. 이거를 만약에 우리 남녀 관계로 얘기하면 한눈에 뭐 했다? 반했다. 반했다.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끌림을 느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할머니의 제안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찬성할 수밖에 알겠. 없는 거지. 또 우유 먹고 갈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은 바로 그 첫인상, 처음 만났을 때 그 강한 끌림. 그러다 보니까 그 강한 끌림이 너무 커서 자기가 우유에 대해서 갖고 있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마저도 씻어버릴 정도로 그 끌림이 강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 자, 그다음에 13쪽. 밑에서 여섯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컵에 우유를 따라 예쁜 컵 받침을 위에 놓아주었다. 중요한 손님이라도 된 듯 기분이 좋았다.
그런 분위기라면 우유가 아니라 더 맛없는 것도 마실 수 있었다. 눈을 감고 우유를 쭉 들이켰다. 거짓말처럼 우유가 달았다. 하지만 자, 내가 진짜 이렇게 되면서 아니 우유를 못 먹던 애가 어떻게 우유를 먹게 돼? 그 이상하네. 라고 했는데 할 수도 있는데 어때? 지금 이런 과정들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자연스러워 아니면 말이 안 돼. 억지야. 살짝 말 되는 것 같아. 네, 대금이는 맞아요. 어때? 네, 대금아? 네가 보기엔 어때? 잘 모르겠어요. 아유, 뭐라고 계셨길래 수업을 집중을 안 하시고 뭐라고 계셨길래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글을 쓴다라면 이렇게 짜임이 탄탄한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이런 글을 갖고 평가할 때 이러한 짜임이 말이 되게 자연스럽게 썼는가 아니면 뭔가 엉성하게 썼는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유가 여기서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 바로 그것은 16쪽 일곱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대금이 밑에서 일곱째 줄 16쪽. 할머니도 보니 나는 곧또 치아를 올려 집에서도 마시게 되었다. 삼손의 할머니에게 눈곱만 그를 호함 갖게 된 건 순전히 그 때문이었다. 저에서 나에게 늘 우유를 마시라고 했기 때문이다. 내 키에 옮기는 또래 위에 한참 무사를 함께 그때 삼촌은 내가 할머니께 정말 눈 감아주었다. 아, 여기 지금 대금 읽은 그 마지막 문장. 그 때문에 삼촌은 내가 할머니 집에 들락거리는 걸 뭐였다? 눈 감아 주었다. 이 아이가 우유를 싫어하는 아이라는 설정도 일부러 뭐 한 거야? 계산이 돼 있던 거야. 어? 그 우유를 싫어하는 애 아니도 사실 상관이 없잖아. 근데 우유를 싫어하는 아이라는 설정을 한 이유가 뭐야? 어, 할아버지. 삼촌이 그거를 눈 감아 들락거리는 거를 눈 감아 주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지. 삼촌은 그 할머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어? 약간 이상한 사람 이상한 같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조카가 그 할머니하고 노는 거를 찬성할까 반대할까? 반대. 네. 반대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허락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 허락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그런 부분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 작가가 어떤 그런 이야기 스토리를 아주 탄탄하게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그 할머니가 혹시 지수 아닐까? 네,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최하연도 그 생각했어? 뭐가요? 이게 아, 다 맞는 게 아, 저쪽에 보면은 할머니의 아, 추정 나이는 76살이거든요. 어, 근데 여기 나온 바로는 할머니가 평행 우주의 연도는 2082년이고 음, 그 2082년 산 할머니가 음, 2018년에 살면은 13살이잖아요. 음, 딱 지수의 나이도 13살이고 음, 그리고 둘 다 물리학자가 꿈이고 둘 음, 다 케임브리지 이 대학교에 가고 싶어 음, 하고 음.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맞아. 음, 그리고 그 할머니도 뭔가 누군가를 이어서 만나러 음, 다른 평행 우주에 온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저도 그 지수 할머니가 어쩌면 지수가 다른 평행 우주에 사는 지수가 음,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음. 어때? 대금이 최한이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거 같아?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음. 그럼 대금이도 그런 생각을 했어? 아니면 지금 최한이 말을 듣고 생각을 처음 했어? 저 그거 느끼셨었어요. 아? 저도 그런 거 같았었어요. 그랬던 것 같았어. 세준이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비밀번호가 0314잖아요. 음, 거기에서 지수가 좋아하는
그 과학자가 돌아가신 날인가 태어난 날인가 그때랑 할머니가 좋아하는 과학자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태어난 날 때 그때가 똑같아가지고 그런 게 우연이라기 하기보다는 음, 약간 그런 거 같아가지고 약간 그 할머니가 약간 지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세준이가 0314 얘기했기 때문에 0314가 뭐야, 대금아? 어떤 의미가 있어? 0314는요, 잠깐, 이름이 뭐였지? 나 이제 지수. 주인공 이름은 지수. 스티븐 호킹이 태어난 날이가 죽은 날이에요. 그래서 0314 의미 있다. 최환이, 네? 0314가 어떤 의미가 있어? 음, 0314는 할머니네 집 비밀번호이고, 음, 근데 비밀번호가 된 음, 이유가 그 할머니, 음. 할머니의, 잠깐만요, 여기, 제 기억이 안 나서 찾고가 있는데 어디 있어? 혹시 이거 알아? 파이, 파이요. 어? 파이. 파이, 파이가 뭔지 알아? 네, 파이가 네, 뭐야? 원주율. 원주율. 원주일. 그래서 무슨 뭐 먹는 파이 아니고 요 파이 원주일이라고 해서 원주일의 이 앞에 처음에 원주일이 뭘로 시작돼? 3.14 159 3.14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14 159에서 쭉 뭐 지금 뭐 이렇게 수십만 자리까지 뭐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요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앞에 소수점 두 자리 정도까지 낼 때 우리가 파이를 보고 우리가 3.14라고 해야 되는데 그 파이를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지. 그 파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게 됐어. 뭘 잴 수 있게 됐어. 원의 둘레. 그렇죠. 원의 둘레, 원의 넓이 이런 것들이 계산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네. 아, 미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파이가 상당히 중요해가지고 파이가 3.14이기 때문에 3월 14일을 무슨 날로? 파이데이로 우리 기념일 파이데이로 기념하는 그러한 행사를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0314 요 부분들을 갖고 해서 그래서 이제 수학자나 과학자들에게는 요 파이데이 0314가 아주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숫자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 나온 김에 같이 했습니다. 자, 다음 대금이 응. 너희가 말한 희찬이었을 때 9번째 오시를 탈락했다면 너도 또 도전했을 거야. 혜원이. 뭐라고 질문했는지 못 들었어. 나도 못 들었어. 그래? 상상이 맞네. 너희가 만약 혜원이었다면 9번째 오디션 탈락했을 때 10번째 우승 도전했을 거야? 안 했을 거야? 혜원, 아니, 세분이. 나라면은 약간 포기에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9번째도 실패를 했으면은 솔직히 10번째는 안 했을 것 같아. 혜원이는 나는 오디션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9번째까지도 했는데 안 됐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 나라면 왠지 마지막에 딱 한 번만 더 해봤을 것 같아. 그냥 하면 좋은 거잖아. 또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지수와 할머니 이야기가 이제 가장 중심을 축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더 이제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지수의 친구들 이야기도 나오고, 지수의 뭐 삼촌 이야기도 나오고, 또 경비원 아저씨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지수 친구가 이제 절친 친구가 몇 명 나와? 두 두 명. 명이에요. 두 명 나와. 그래서 두 명 중에
한 명, 그 친구가 바로 이렇게 아이돌을 꿈꾸는 그 그 희찬이었나? 네. 네. 그 희찬이라는 아이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수라는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되게 돕는. 그런데 이제 또 그 친구들이 또 이제 성격이 서로 이제 다른 성격이 서로 다른 인물 캐릭터 설정을 함으로써 이야기의 어떤 그런 흥미나 이런 것들을 더 높여주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수고 많이 했고 우주로 가는 계단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이 이 책은 이런 점이 좋더라 또는 이런 점이 좀 실망스럽더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 우주라는 계단이 뭐 내용적으로 좀 어려웠는지 어땠는지 이 책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건지 세준이는. 저는 만약 5점을 만점으로 한다면은 한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물론 물리학에는 관심은 없지만 물리학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술- 살 물리학 이야기를 조금만 더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환이는. 저는 이게 이야기상으로는 뭔가 제가 좋아하는 약간 독자들이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고, 음, 뭔가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쪽에서도 적당히 잘 다루고 있어서 10점 만점에 9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금이는.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스컬 괜찮고. 근데 뭔가 지루했어요, 약간. 그래서 지루했다고? 되게 5점 만점에 4.7점? 자, 대금이가 약간 지루했다는데 지루함을 느끼는 이유는 뭐였던 잘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냥 지루했어? 근데 뭔가 지루했어요, 되게. 음. 자, 책 장르 중에 과학 동화라고 있는데 그 과학 동화가 과학적 사실을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서 동화를 그 수단으로 활용한 그런 책들이 있어. 그러니까 과학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목적이야. 근데 그거를 그냥 동화라는 어떤 그런 방식을 동원해서 쓰는 그런 경우. 또 한 가지 경우는 그냥 동화책이야, 원래. 동화책인데 그 동화책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가 글감이 뭐야? 과학에 관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동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과학 얘기가 나오는 어떤 그런 경우의 책도 있다는 거야. 대금이 이 책은 어디에 속하는 책 같아? 과학동화에, 어? 과학동화인데, 근데 과학 동화는 일본 지금 두 가지 동화인데 되겠잖아. 주제가 과학인 것 같아요. 이 책의 주제가 과학인 것 같다? 과학을 네. 설명하기 위해서 동화를 좀 활용한 것 같다? 대금에 보기에는? 세준이가 보기에는 아니요. 일본 동화책인데 주제가 과학인 거예요. 뭐라고? 일, 일본 동화책인데 주제가 과학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죠. 2번. 그러니까 네. 동화를 쓰는데 과학을 소재로 해서 동화를 쓰다 보니까 과학 얘기가 좀 나온 거다? 세준이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약간 2번이 살짝 반대라고 해야 될까? 그 미리 음, 미리 그 과학 얘기가 나올 거를 생각을 미리 한 다음에 음, 동화 얘기를 써나가면서 그 다음에 바로 그거를 쓰는 것 같아요. 과학 얘기를. 그럼 과학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한 목표다? 이 작가가? 네. 세준이 보기에는? 최한이가 보기에는 어때? 음, 저도 어, 뭔가 과학을 목적으로 한 책 같아요. 음, 왜 그렇게 생각했어? 왜냐면은 음, 그냥 이야기 책이라면은 음, 그냥 과학 얘기가 나온 거라면 음, 뭔가 중간중간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음, 이야기에 보탬이 될 정도만 음, 아, 과학 얘기를 넣지 뭔가 음. 그것보다 더 넣진 않을 텐데 이 책에서는 뭔가 좀 과학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 그래, 그래.
지금 두세 사람이 보는 견해가 조금 다른데, 그러면, 이번에 거꾸로 치환한테 물어볼 건데,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서 과학 얘기가 너무 과하다. 너무 많다. 이야기를 몰입해서 막 읽는데 거추장스럽다. 라고 느꼈는지, 아니면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과학 사실이 필요한 거고, 이 이야기 흐름에서 과학에 관한 어떤 그런 설명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때? 어땠어? 많긴 많지만 음, 그때에 맞게 딱 그 음, 부분만 설명해 주니까 음. 자연스럽게 잘 녹아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이야기 많은 것, 과학 사실 많은 게 별로 걸리적거리지 않았다? 네. 세준이는 어때? 어, 저는, 과학? 저는 과학이, 솔직히 그렇게 많이까지는 들어간 거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음, 약간 뭐, 짝수 아저씨나 할머니가 약간 탐험을 한 것 같은 약간 뭐, 가설이나 음, 이런 거에 살짝 조금, 살짝 집중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과학에 살짝 더 집중을 한 것 같아요. 대금해 보기에는. 저는 딱, 저는 딱히 별로 안 짠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침스럽지 않을 것 음, 같긴 해요. 그래. 세준이 뭐? 선생님, 저 딸꾹질 나서 물 마셔. 그래, 그래. 자, 그래서 그래요. 우주로 가는 계단이라는 이 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과학을 목적으로 학습을 목적으로 쓴 책이보다는 순수 동화인데 다만 이제 이것들이 장르가 SF 동화 라고 그 얘기하고 있는 과학 소설, 미래 소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재 특성상 만약에 뭐 이렇게 병원을 다루는 드라마다. 그럼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 나오고 그 병원에서 쓰는 그런 의학 용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어? 그런 것처럼 그 분야의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이 뿐 그 자체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과학책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로 가는 계단이라는 책을 잘 읽으면 여러분들이 천문 물리학에 대한 다양한 또 이렇게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책을 많이 읽는 애들이 똑똑하다. 어? 뭐 공부를 잘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주로 가는 계단을 나는 그냥 동화를 읽었을 뿐인데, 소설을 읽었을 뿐인데, 덩달아, 덩달아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주에 관한, 천문 물리에 관한 그런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됐더라라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재미, 재미와 감동도 있고 또 지식과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이런 책을 여러분들이 자주 이렇게 읽는다라면 따로 특별히 막 과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과학에 대한 어떤 그런 소양들을 더 이렇게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또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동화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했었기 때문에 과학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세준이나 채원이나 대금이가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아니면 알게 되었던 뭐 이미 알고 있어도 괜찮은데 과학 사실들 하나씩만 찾아갖고 발표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자기가. 세준이 몇 쪽이 어디? 어, 몇 쪽인지는 기억 안 나요. 찾아가지고 찾아가지고 네, 찾아가지고 아까 뭐 그 지금 생각했던 걸 찾아도 좋고 아니면 다른 거 아, 먼저 눈에 띄면 다른 걸 먼저 해줘. 세준이 선생님, 근데 약간 약간 알게 된 거나 약간 그런 거 말해도 돼요? 다 괜찮아. 알게 된 것도 괜찮고 뭐 어쨌든 이 책에서 과학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세준이. 그러면은 저는 28쪽부터 그 21g 이 부분에서 어떤 과학자가 응, 사람의 시체가 하면은 21g이 준다고 했잖아요. 어, 여기에서 그 사람은 어 21g은 영혼이 나가가지고 응,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응. 저는 여기서 시체가 되면은 원래보다 21g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 21g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이것들이 이제 뭐야? 그, 영혼의 무게 아니겠는가라고, 실제로,
실험 결과에서 이것들이 나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준이 저 여기서 또 찾았어요. 제가 원래 아, 말하려고 했어요. 좀 이따 하고 네. 그런데 이거 사실은 그래서 21g이라는 어떤 그런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한데 이거는 과학계에서 과학적 사실로 인정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근데 제 생각에는 아, 뭔가 사람이 살아있으면은 음, 이게 심장이 뛰고 음, 피가 순환을 하니까 음, 무게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요? 왜냐면 음. 뭔가 움직일 때하고 가만히 있을 때 사람의 몸무게가 달라지잖아요. 그래? 수쌤이 잘 몰라. 그래서 그 차이다. 혈액 순환과 네, 혈액이 멈췄을 때 차이 같다. 채환이가 보기에는 꼭 나중에 네. 채환이가 뭐 그 증명해내면 좋겠네. 그래서 보면 이것들이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6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6명은 너무 그 개체 수가 너무 적은 거야. 그 보편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영혼이 있어서 영혼의 무게라고 얘기하기에는 단 6명만 갖고 그런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표본수가 적어서 그래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뭐라고 주장했냐면 뭐 최한이가 그걸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연구에서는 시체에서 가스가 빠져나가서 우리 몸에 있던 가스가 빠져나가서 그 가스의 무게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고로 세준이가 그거 알아두면 되겠고 원래 세준이 하려던 것도 발표해. 그 21g에 있는 그 응, 29쪽에서 어, 3차원에 3차원에서는 끝없는 계단이 안 되지만 2차원에서는 그 응, 계단이 끝없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어요. 아, 그 펜로지의 계단? 네. 요거 혹시 다른 책에서 본 적 있어? 아니요, 여기서 처음 봤어요. 요거 실제로 보면 이렇습니다. 보여 지금? 네. 요 계단이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네. 근데 이게 가능해? 실제 음, 3차원에서는? 아니요. 계속 올라갈 수 없잖아. 근데 여기 이 평면 이 그림에서는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요것도 마찬가지야. 요거 같은 경우도 물이 떨어지는데 요런 부분들이 요게 계속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평평한데. 어? 착시현상 그림이죠. 그렇지. 요게 이제 우리가 펜로지의 계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기 3차원에서는 불가능하지만 2차원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메비우스의 근데 펜로지 계단 자체는 뭔가 그 계단 한쪽이 약간 기울어져 있다고 하면은 가능할 음, 수도 있어요. 그래. 자, 이게 이제 뭐라고? 메비우스의 띠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 아까도 요것도 아까 펜로지 계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메비우스 띠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게 말로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야? 그림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찾아서 보여줬습니다. 자, 또 대금이나 치안이는 저도 아까 21g이란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 연구를 했다는 것 자체를. 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 할머니 처음 봤을 때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근데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느꼈다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이제 뭐라고 그래? 중력, 영의 법칙. 뭐라고? 중력이에요. 중력. 근데 중력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특별히 그것들을 중력이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 자, 그 다음에 18쪽 에 보면 자, 첫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물리학이란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세계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밝혀내는 학문이다. 물리학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그냥 뭐 해주고 있어?
정의해주고 있지.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세계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밝혀내는 학문. 그게 이제 물리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간과 공간, 힘과 운동에 대한 학문이 바로 뭐다? 물리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읽어봐. 지구는 시간당. 지구는 시간당 1667km의 속도로 자전하며 시간당 10만 7160km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이것이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덟째 줄, 일곱째 줄. 그네는 그네는 진자 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기구이다. 진자 운동이란 고정된 한 축 주위로 일정한 주기로 진동하는 운동이다. 가만히 있으면 공기의 저항 때문에 저절로 멈춘다. 하지만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면 계속 움직인다. 그렇지. 이는 거기 뭐에 대한 설명? 그네. 진짜 운동. 진자 운동에 관한 그런 설명. 그래서 여러분들 진자 운동은 여러분 학교에서도 나중에 실험도 하고 배우게 되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진자 운동. 보여? 네. 아,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그 진자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자 운동, 진자 운동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책 곳곳에 이렇게 과학 사실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이야기로 이렇게 잘 읽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과학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면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뭘 배울 때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미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밑바탕을 깔아놨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몇 쪽은 약간 뭐냐면 91쪽일까? 쪽수가 맞나 모르겠네. 91쪽. 자, 아까 이제 채환이가 할머니와 나가 같은 인물이냐라는 부분에서 사실 또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 여기입니다. 넷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충남 보령이라는 곳을 아니? 나는 들어본 적 있다고 대답했다. 어릴 때 자란 곳이야. 오늘 거기 갔다 왔어. 할머니는 그렇게 얘기하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못 만났어.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때 슬픈 웃음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할머니의 웃음은 어떤 울음보다 슬펐다. 있던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여기에도 없더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너무 슬프게 들렸다. 나는 말 없이 할머니를 알았다. 할머니는 한동안 내 어깨에 기대 있었다. 보고 싶은데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할머니에게도 있었다. 할머니도 고통을 아는 영혼이었다. 거기까지. 자, 왜 선생님이 아까 채환이가 할머니와 지수가 같은 인물일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그것에 그 반대되는 예가 있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 거야? 할머니가 예전에 충남 보령에 살았다고 해서. 음. 그러면 요 지수가 그럼 충남 보령에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게 같은 인물하고 보기가 어렵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충남 보령이 근데 어딘지 알아? 보령은 이제 대천해수욕장 들어봤어? 대천해수욕장? 네. 서해바다에. 서해바다 대천해수욕장 있는 곳이 보령입니다. 보령. 최한이 뭐? 그런데 여기에 또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또 있어요. 어떤 거? 지수도 다른 평행 우주에 자기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음. 믿고 있잖아요. 어. 근데 이 할머니도 그렇게 믿어서 음. 지수가 살고 있는 평행 우주로 음. 와서 찾으러 온 것이잖아요. 음. 그런 면에서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왜 이 아이가 할머니에게 끌렸었겠나? 이 할머니를 왜 더 좋아하나? 그 이유가 뭐라는 거야?
자신과 비슷한 처지 때문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 어떤 처지? 가족을 잃어버린 삶에서 못 만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보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할머니에게도 있었다. 할머니도 고통을 하는 영혼이었다. 이 고통을 하는 영혼. 요게 이제 요 지수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자기가 고통을 하는 영혼이. 그 할머니도 고통을 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고, 사실은 지수는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븐 호킹, 특히 이제 스티븐 호킹 알아? 스티븐 호킹 박사? 네, 알아요. 네. 그 스티븐 호킹이 아주 천재인데 루게닉병이라고 알아? 네. 들어봤어? 이 루게닉병에 걸려가지고 이 스티븐 호킹이 거의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젊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뭐야 진짜 건강하게 살았었는데 이 루게닉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의 보조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정신은 멀쩡한 거야, 정신은. 그래서 그 사람은 연구를 멈추지 않았던 그 인물이 바로 이 스티븐 호킹 박사인데 이 스티븐 호킹 박사도 결국은 이 아이가 보기에는 고통을 하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하는 영혼. 그래서 더 끌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그 할머니였고, 그래서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이 아이는 나와 같은 유의 사람이구나라고 그걸 통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한자성어로 혹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동병상련이라는 말 들어봤어? 아, 동병상련. 네. 동병.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 상련. 서로 애처롭게 생각한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럴 때 우리가 동병상련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속담 중에 과부 사정은 호래비가 한다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과부 아니요. 사정은 호래비가 한다. 과부. 누굴 보고 과부라 불러? 남편을 잃은 여자예요. 그렇지. 남편을 잃은 여인을 보고 과부라 불러. 호래비. 호래비는 누굴 보고 호래비라 불러? 떠나간 남편. 호래비는 부인을 잃고 혼자 사는 남자를 보고 호래비라 불러. 그럼 과부 사정은 호래비가 한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 둘 다 공통점이 자네가 뭐야? 빠진 터지 아는 사람이 과부 안다. 호래비의 공통점이 뭐야? 둘 다 둘다 남편이랑 누군가를 아내를 잃었어요. 둘 다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방 배우자를 잃은 거야. 그 때문에 그 배우자 없이 살아간다는 그 외로움, 쓸쓸함을 서로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동병상련, 과부 사정은 호래비가 한다. 또 여기 보면 지수나 이 할머니나 만나고 싶은 사람인데 만나지 못한 어떤 그런 고통, 영혼의 고통, 요거를 안다는 점에서 또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끌렸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뭐야? 다음 주에는 진짜 천문학 책이다. 다음 주에는. 진짜 천문학 책이에요. 네모난 지구가 동그래지기까지라는 천문학의 역사에 대해서 나온 책입니다. 천문학의 역사에 대해서 나온 책이어서 네모난 지구가 동그래지기에서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천문학이 어떻게 발전했나 그 책 갖고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잘 지내고 안녕. 안녕히 가세요. 네. 그래.